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과목 유통 마케팅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6번. 매장 배치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만 묶어놓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장의 전면부에는 통행하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일까요? 자,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자, 전면부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자, 매장 전면부의 통로에는 진입 고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동성 있는 제품들은 진열하지 않는다. 아니, 충동성 있는 제품들을 자주 진열해 줘야겠죠. 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자, 나는 틀린 내용입니다. 지금 나 있는 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딱 지우니까 뭐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정답 2번이네요. 여기는 가가 없으니까. 자, 그래도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당황스럽네요. 매장 앞에는 입간판을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자,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고요. 점포 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점포의 입구 쪽이나 가장 끝 쪽에 진열한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일까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입구나 가장 끝 쪽에 진열해서 어쨌든 노출도 많이 해주고 하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겠네요. 자, 매장 내 배치의 기본 원칙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장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이건 틀린 내용이죠. 자, 마의 말이 맞으면 일단 자유형 레이아웃이 이미 틀려 먹어야 됩니다. 자, 자유형 레이아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고객들을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우유 사러 왔다가 우유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여행을 다니게 되는 거죠, 매장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유 사러 왔는데 여기 빵 있네, 빵도 좀 살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마 내용은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7번. 인적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인적 판매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개념을 아예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자, 이 인적 판매는 물건을 파는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원들이 있겠죠. 이 사원들이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뭐가 좋냐면요. 이걸 왜 사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하는 모든 행위를 인적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적 판매는 뭐 부동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소비자와 대화를 나누며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여 판매 활동을 종결한다. 자, 요게 인적 판매에 대한 내용이 맞고요. 자, 2번. 소비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자, 그래야겠죠. 물건을 팔려면. 3번. 소비자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신속하게 지시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판매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번. 다른 촉진 활동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다. 자, 그렇겠죠. 지금 당장 설득하는 거 약간 고민하고 있다. 거의 다 넘어왔는데 좀만 더 하면은 이제 물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5번. 백화점 판매원과 같은 주문 창출자와 보험 판매원 같은 주문 수주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 요거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백화점 판매자는 주문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내점을 하셨죠. 자, 내점을 하셨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원분들은 주문 수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창출자, 수주자 개념 보시면은, 자, 창출자는 아웃바운드,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주자는 인바운드, 스토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48번. 소매점 촉진 수단으로서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두리뭉실한 문제다. 그러면은 읽어보면서 풀면 된다. 그죠? 1번. 유통 광고는 소매점이 상권 내에 있는 목표 소비자들에게 직접 수행하는 촉진 활동이다. 맞겠죠? 자, 우리 TV 광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2번. 일반적으로 저렴한 상품 가격과 구매 행동의 즉각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우리 뭐 상품 광고 전단지 이런 거 봐도 일단 싼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3번. 유통점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광고가 촉진 광고에 들어간다. 자, 유통점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라는 것 자체는 오래 걸리겠죠. 우리가 한 번에 뭐 전 동네 상권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하지 않는 이상 이 이미지 제고 자체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판매점, 촉진 수단, 이 촉진 광고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광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도 볼게요. 특정 기간 동안 실시되는 박앤세일을 알리는 특매 광고가 촉진 광고에 해당한다. 자, 그쵸. 특정 기간 동안만 실시하는 거니까 단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9번 보겠습니다. 매장 내부의 특성과 추구하는 매장 이미지를 모두 옳게 짝지어 놓은 것은,
자, 요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자, 화려한 매장, 뭐 편리한 매장, 깨끗한 매장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자, 우리가 한번 갔을 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백화점 의류 코너에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화려한 매장일수록 우리가 더 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식품 매장은 어떨까요? 식품 매장은 편리한 게 좋을까요? 깨끗한 게 좋을까요? 자, 깨끗해야지 우리가 더 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공산품 매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편리해야지 매장을 이용하기 좋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땡큐 문제죠.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50번. 풀 전략과 푸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푸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잘 아시겠지만 한번 문제 풀면서 또 이해해 볼게요. 자, 풀과 푸시 전략은 제조업체들이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촉진 전략으로 소구 대상이 서로 다르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제조업체들이 내리갈굼을 하느냐, 아니면은 바로 소비자에게 판촉을 해버리느냐, 요 차이인 거죠. 자, 2번. 풀 전략은 제조업체가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촉진 활동을 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중간상에게 자사 제품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TV광고를 예를 들어 수 있다. 자, 아주 풀 전략에 대한 설명이 기가 막혔죠. 3번. 푸시 전략에는 가격 할인, 수량 할인, 인적 판매, 협동 광고 등이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이 가격 할인, 수량 할인 이런 것들이 제조업자가 뭐 도매상에게는 또 우리가 수량 할인을 해줄 수 있겠고, 또 도매상이 또 소매상에게는 뭐 가격 할인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겠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는 우리 인적 판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고요. 4번. 산업재의 경우에는 풀 전략, 소비재의 경우에는 푸시 전략이 중요하다. 자, 이거 반대로 됐죠. 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풀 전략을 할 필요가 없죠. 푸시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소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해서 마트를 가게 하거나 소매점을 방문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우리 뭐 삼림호빵을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삼림호빵 광고 보고 사러 가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소비재는 풀 전략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은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을 요즘 병행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중간상이 제조업자를 위해 지역 광고를 하거나 판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중간상이 제조업자에게 물품 대급을 지불할 때 그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가격 할인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안 읽어보시면 또 오히려 지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맨 처음에 판촉을 실시한대요. 중간상이 제조업자 대신 판촉을 실시해주니까 제조업자가 아이고 고맙네, 그럼 내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너가 안 그래도 나한테 물품 대급을 줘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내가 공제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너가 나 대신 판촉해줬으니까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주겠다 라고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52번. 소매 점포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조명, 색상, 음악, 향기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내점 고객의 지각 및 감정 반응을 자극하고 나아가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소매 점포 관리 활동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시각적 요소, 조명, 색상, 음악, 향기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점포 내에서 일단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분명한 거는 일단 점포 배치는 아닐 거고요. 점포 진열도 전혀 아닐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머천다이징이라는 내용 안에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감각적 머천다이징? 요거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음악, 향기, 막 색상, 조명 이런 게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요거는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점포의 분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점포 분위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3번. 오프 프라이스의 의류점에서 격자형 점포 배치를 피해야 할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이 오프 프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프 프라이스라는 거는 우리 오픈 프라이스의 반대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싸게 팔아버린다. 그래서 이 오프 프라이스는 대폭 할인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프 프라이스 매장 같은 거 보시면 명품 의류들이 많아요. 이 명품 의류들을 엄청 싸게 파는데 대신 2월 상품 이런 것들을 엄청 가지고 와서 훨씬 싸게 팔겠다라는 게 이제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폭 할인을 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프 프라이스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등장했다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프 프라이스가 대충 뭔지 알았으니까 격자형 레이아웃 한번 장점 볼게요. 자, 이 격자형 레이아웃은 진열기구 직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고 및 안전관리가 용이를 하고요.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지나면 유리하다. 그리고 공간 이용의 효율이 좋고요. 비용에 비해 효율이 좋다.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프 프라이스와 격자형 레이아웃 내용 이해하고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격자형 배치는 비용 효율성이 낮다. 예, 비용 효율성이 좋죠. 자, 2번 격자형 배치는 공간 이용 효율성이 낮다. 자,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공간 이용 효율이 좋습니다. 3번 격자형 배치는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매장으로 유인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죠. 이 격자형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통로 확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고객들이 오히려 들어오기가 쉽고요. 재고나 이런 상품 진열하기가 깔끔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데는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도 볼게요. 격자형 배치는 고객이 계획이 없던 부문 매장을 막문하게 만든다. 그것도 맞고요. 자, 5번 격자형 배치는 상품 진열에 필요한 거리의 소요량을 대폭 증가시킨다. 자, 왜? 진열이 잘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53번 보니까 사실 오프 프라이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굳이 없었죠. 격자형 레이아웃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공부 중이니까 한번 내용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오픈 프라이스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해서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꾀하여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원래 싼 걸 비싸게 해놓고 할인 엄청 해주는 척하는 그런 나쁜 패단을 근절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오픈 프라이스다. 자, 오프 프라이스는 대폭 할인이고 경기 침체 때문에 나왔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4번 기술 진보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 물어보는 질문은 읽어보면 풀린다. 그죠? 1번 단편화된 다수의 소규모 세분 시장들이 소수의 매스 마켓으로 통합된다. 야, 요거는 조금 말이 어렵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2번 판매를 위해 산업재 생산자는 더 많은 중간상을 활용한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자는 더 많은 중간상을 더 계속 두는 거예요. 기술이 생길수록 유통이 발전되고 함으로써 더 많은 중간상을 둬서 더 빨리 팔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이어서 54번 보겠습니다. 기술 진보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두리뭉실하게 물어본 질문은 읽어보면 풀 수 있다. 자, 1번 단편화된 다수의 소규모 세분 시장들이 소수의 매스마켓으로 통합된다. 자, 요거는 틀린 말이죠. 자, 소규모의 세분 시장들이 매스마켓으로 통합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매스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량 판매를 하는 곳이고 또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매스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 덩어리 엄청 큰 덩어리 이 매스 있죠? 요게 들어가는 이 매스 마켓이기 때문에 요거 말 자체가 일단 어폐가 있고요. 자, 2번 판매를 위해 산업재 생산자는 더 많은 중간상을 활용한다. 자, 그렇지 않겠죠. 이제는 기술 진보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하는 형태도 볼 수 있다라고 보겠죠. 3번 마케터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죠. 그래서 프로슈머, 프로컨슈머 이렇게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직접 정보를 찾아 나서고 공부를 직접 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케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우리는 굳이 뭐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번 고가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최신의 특정 상품을 세심한 고객 응대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전문점. 자, 전문점이니까 당연히 고객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우리 핸드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고객 요구에 맞춘 1대1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매점. 자, 이것도 고가격 할 수 있겠죠. 자, 1대1 뭔가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비싸죠. 3번 품위 있는 점포 분위기와 명성을 중요시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한 소매점. 자, 이거는 그냥 명품 의류 이런 거 떠올리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고객 맞춤형 점포 입지를 확보하고 맞춤형 영업시간을 운영하는 소매점.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뭔가 고객을 맞춰서 하면은 당연히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내용 보니까 맞는 말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물적 유통비용을 절감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매점. 자, 우리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수학 체증의 법칙이죠. 쉽게 말하면은 박리담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리 저가격 전략을 나가는 게 맞겠죠. 박리담회를 하려면 결국 저가격 전략으로 나가서 마진은 뭐 낮지만 많이 팔면은 그만큼 또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고가격 전략이 전혀 안 맞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번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표적화되어 있고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자, 우리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고객이 직접 홍보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셜 미디어 보시면은 뭐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많죠. 자, 우리 고객이 또 바이럴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뭐 소셜미디어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바이럴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뭐 틀린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57번. 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는 도달 범위와 도달 빈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도달 빈도보다 도달 범위가 더 중요한 상황인 것은, 자, 이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더 노출이 되는지가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경우, 자,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지금 도달 범위가 더 넓은 사람들에게 저 상품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자, 2번 표적 청중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 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광고를 때리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범위보다는 자주 노출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소매 수명 주기 중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모두 높은 단계에 수행해야 하는 소매업자의 전략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소매 수명 주기론 참 많이 나오죠. 한번 다시 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단계를 나누죠. 그래서 이 도입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성숙기부터 경쟁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과 이익 감소로 쇠퇴기로 나아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기에서는 소매 개념 및 정립, 정착을 시키는 전략을 펼치고요. 성장기에서는 시장 확장, 수익 확보를 위한 침투 전략과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기 들어오면서 경쟁이 시작되어 특정 세분 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요. 소매 개념을 수정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자, 여기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경쟁업체, 모방업체가 등장하고 있는 시기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구색을 깊이 확장해둬야 하는 시기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쇠퇴기는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며 탈출하겠다라는 전략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모두 높은 단계다 라고 보시면은, 자, 요거는 우리 지금 성장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성장기가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 유지를 위한 높은 투자. 자, 요게 성장기죠. 여기서 나왔네요. 성장 유지를 위한 높은 투자다. 그래서 우리 성장기 다시 보시면은 침투 전략이 일어나고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볼게요. 특정 세분 시장에 대한 선별 투자. 저거는 성숙기죠. 자, 3번 소매 개념을 정리 및 정착시킨다. 도입기죠. 자, 4번 소매 개념을 수정하여 새로운 시장에 전철을 한다. 자, 이거 성숙기죠.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는 탈출 전략. 쇠퇴기죠. 자, 이렇게 한 번씩 나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9번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3번, 5번 정답 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5번 볼게요. 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 하지는 않고요. 영업시간 제한하는 거는 없죠.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시대 아닌 이상, 그죠? 이것도 아니고요. 자, 5번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된다. 이 경우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한다. 자, 그렇지 않죠? 우리 주말에 쉬고 있죠? 자, 이렇게 요거 일단은 근데 3번과 5번, 이 5번 내용이 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경로 구성원 관계에서 작용한 경로 파워와 원천, 그 예를 옳게 짝진 것은, 경로 파워와 원천 하면 늘 나오는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안 나오는, 시험에 잘 나온 친구들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강제력. 자, 끼워 팔기, 지역권 철회, 대리권 보증금 이런 겁니다. 즉 A가 B에게 강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끼워 팔기 보세요. 자, 우리는 굳이 사고 싶은 물건이 아닌데 끼워서 막 팔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상품을 사려다 보니까 억지로 사게 되는 물건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강제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상력은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리베이트, 할인, 금융지원, 판촉지원 이런 것들이 보상력에 해당하고요. 합법력은 행사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법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 계약, 권리 뭐 이런 것들이 합법력에 해당하고요. 중거력은 내가 소속감,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긍지, 내 일에 대한 보람, 회사 목표, 이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중거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력은 전수하는 기술, 전문적인 기술들 뭐 있겠죠? 경영지시, 직원 관리 노하우, 시장 정보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력에는 또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의 공유로 발생하는 영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전문력에 나오는 시장 정보력은 정보가 가공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정보력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아직 가공되기 전 단계의 팩트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상적 파워, 경영 관리에 대한 조언, 종업원 교육. 이거는 아니죠. 자, 요거는 우리 전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력이죠. 자, 2번 강압적 파워, 마진폭의 인하, 밀어내기, 끼워 팔기. 자, 이거 그렇죠. 누가 그냥 정해버려서 그냥 통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 일단 잘 짝져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도 볼게요. 합법적 파워, 유명 상품 취급에 대한 긍지, 상대방의 신뢰. 자, 이거는 준거력이죠. 이거는 준거력이겠고요. 자, 중거적 파워, 판매 지원, 시장 정보, 특별 할인. 자, 요거는 뭘까요? 자, 요거는 보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상력. 자, 전문적 파워, 계약,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 자, 이거는 합법력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서 봤고요. 61번 보겠습니다. 상품의 판매 동향을 탐지하거나 상품 개발, 수요 예측 등을 위해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점포들로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 TV 프로그램도 잠시 한번 테스트,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을 우리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파일럿 숍이라는 거 당연히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고요. 자, 파일럿 숍 없는 거 지워볼게요. 자, 파일럿 숍, 여기 있는데. 자, 2번 아니면은 4번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추가로 테넌트 숍이랑 안테나 숍이 뭔지 알면 좋겠는데, 테넌트 숍은 우리 테넌트는 뭐라고 하죠? 임차인, 임차 점포를 테넌트 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임차 점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테나 숍. 자, 이 파일럿 숍과 안테나 숍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파일럿 숍이 그냥 안테나 숍입니다. 이거를 그냥 말장난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업셀링과 연관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업셀링이라는 것은 뭐냐?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보다 더 비싼 제품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나는 10만원짜리 청소기 사러 왔는데, 보다 보니까, 고객님, 삼성은 어떠세요? 요즘 LG 청소기 잘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비싼 제품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짜증나죠? 자, 이 업셀링 연관성 낮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교차 판매. 자, 교차 판매라는 거는 다르죠? 소비자가 이 사려던 물건에 추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시고, 근데 이것도 같이 사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추가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게 교차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은 업셀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나머지 격상 판매, 고부가치 품목 유도, 거래액 증가, 객단가 향상, 이런 거는 원래 사려던 것보다 더 비싼 거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업셀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3번. 소매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아웃소싱, 2번 직접 투자, 합작 투자, 전략적 제휴, 프랜차이즈. 자, 내 소매업체가 해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 무엇을 외주를 줄까요?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웃소싱 외주 줄게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없다라는 거죠. 해외 시장에 가려면은 우리 투자가 보통은 이루어질 거고요. 제휴도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투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우리가 해외 시장에 점포를 내놓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아웃소싱은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4번 보겠습니다. 소매상의 유통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두리뭉실 문제 읽어보면 되겠죠. 1번 편의점들은 도시락, 커피 판매, 자체 브랜드 상품과 택배, 금융, 사무보조 등 생활 편의 시스템을 확대한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 편의점들도 지금 PB 상품 많이 나왔죠.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생활 편의 시스템 확대하는 게 편의점들의 역할이겠죠. 자, 2번 대형마트는 항시 염가 전략과 PB, 무상표 상품을 포함한 고회전 전략을 추구한다. 자, 이것도 요즘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PB, 무상표 상품, 그리고 항시 염가 전략, 늘 싼 물건들을 하나씩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회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전문 할인점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복합점포로서 건강 미용 상품에 특화하고 있다. 자, 우리 지금 의약품이랑 화장품, 뭐 건강 미용 상품 이런 거를 같이 팔고 있는 곳이, 부산에는 지금 허심청이라는 곳에 드럭스토어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일본에는 드럭스토어가 굉장히 많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전문 할인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3번은 드럭스토어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 할인점이라는 거는 상품이나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전문화해서 고객에게 깊이 있는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점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뭐 할인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품, 이런 전문품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문화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회원제 도매클럽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 할인된 정상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였지만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생겼다. 자, 이것도 업계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5번, 매장 자체를 소비자를 위한 놀이터 개념으로 유통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시킨 리테일먼트 전략을 추구하는 소매점포도 생겼다. 자, 그렇죠. 사실 우리 요즘 백화점만 가봐도 막 게임기도 있고 막 그래요. 중간중간에 애기들을 위한. 그래서 요거는 뭔가 리테일먼트 전략이 추구되고 있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5번 볼게요. 어느 백화점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2차 자료, 1차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2차 자료, 1차 자료라고 하지만 먼저 2차 자료를 구해야 돼요. 1차 자료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자료가 더 나중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이제 수집하는 정보들이에요. 자, 수집을 위해서는 관찰, 설문, 실험 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내가 직접 조사한 정보다, 수집한 정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2차 자료는 이미 수집된 정보예요. 인터넷 검색이나 뭐 책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와 있는 내가 필요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품 계열별 판매 이런 것들, 내가 필요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들을 모아서 만드는 자료가 2차 자료다. 그래서 이 2차 자료를 분석해서 얻는 것이 1차 자료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2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1차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제품별 판매액. 자, 요거는 2차 자료로 볼 수 있고요. 지점별 주요 제품 재고. 이것도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이다.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직접 조사한 지점별 고객 만족도. 자, 3번. 자,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직접 조사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자, 고객별 지출액, 연간 성장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6번. 제조업자의 중간상 촉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판매 촉진 기간 동안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은 상품을 저렴한 원가로 구매하여 판촉 기간 후에 판매함으로써 높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자, 이 말이 결국엔 뭐냐?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이 판촉 기간에만 원래는 팔아야 되는 물건들을 엄청 많이 사놨다가 판촉 끝나고 나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진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런 전략이 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물 구매다라는 거죠. 선물 구매, 미리 사놨다. 내가 미리 물건을 구매해놨다가 뭔가 이익률이 좋을 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선물 구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전매라는 거는 지역적 거래 조건이 다른 경우 중간상의 사재기입니다.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의 거래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 A 지역에서 팔 수 있는 초콜릿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 자꾸 예를 드네요. 자, 이 초콜릿이 B 지역 가니까 초콜릿이 좀 더 잘 팔기도 좋고 가격도 높게 쳐져요. 그러면은 내가 A에서 사서 B에 가서 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회주의적 행동은 말 그대로 이기적이어 보이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동을 기회주의적 행동이라 하고요. 촉진 일탈은 불법적인 판매 촉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 전환은 생산자 대신 중간상이 광고, 판촉 활동을 해줄 때 생산자가 제품 가격에 대해서 일부 공제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 우리 뭐가 들어가겠죠? 자, 판촉 지원금이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7번. 아래 글 상자 내용이 설명하는 판촉 기법은, 자, 보겠습니다. 비가격 판매 촉진 방법 중 하나고요. 상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호감을 심어주기 위해 사용한다. 이미지 향상, 호감. 자, 판촉물로 자사의 로고가 새겨진 무료 선물이나 상품을 제공한다. 자, 요게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되겠네요. 판촉물이라고 나왔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물건을. 그래서 요거 내용 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물건을 주는 거니까 컨테스트 아니고 시연회도 아닐 거죠. 시연은
말 그대로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쿠폰도 아니겠죠. 자, 그럼 견본품 아니면 프리미엄인데 여기서 우리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이라고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본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주는 거지만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조그만 거, 그냥 우리 화장품 견본품 이런 것들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프리미엄은 말 그대로 그냥 판촉물이에요. 그냥 멀쩡한 상품을 하나씩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상품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하기도 하는 것이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막 엄청 좋은 것들을 준다, 이 프리미엄 상품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판촉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 아래 그 상자가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자, 각 제품 대안들에 대한 선호 순위의 분석을 통해 선호도 예측, 시장 점유율 예측이 가능한 분석 기법이다. 자,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컨조인트 분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제품 대안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분석해서 선호도 예측하고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는 것이 컨조인트 분석이다 라고 해서 지금 컨조인트 분석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9번 볼게요. 가나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매점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가와 나가 있다. 그렇군요. 자, 가는 제품의 판매 상황을 알려주는 재고 회전율과도 관계된다. 판매 상황을 알려준대요. 자, 재고 회전율은 가를 평균 재고 자산액으로 나누어 얻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GMROI는 나와 재고 회전율을 동시에 감안한 개념이다. 자, 요거 문제를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과감히 틀려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확실히 공부를 해서 외워주면 되는데, 저 같은 스타일은 굳이 외우지 않는다라는 스타일이라서, 왜? 우리는 사실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 중이니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거, 재고 회전율은 가를 평균 재고 자산액으로 나눈대요. 자, 이 재고 회전율을 어떻게 구하냐? 연간 매출액으로 이제 평균 재고 자산액을 나눠요. 반대로 됐죠? 연간 매출액을 평균 재고 자산액으로 나눕니다. 아, 참 어려운 한국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사실 풀 수 있는데, 요거 모르면 사실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GMROI, 재고에 대한 투자 달성 총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자, 이 GMROI는, 자, 총 이익률을 재고 회전율로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에서는 그러면은 총 이익률이 들어가겠고요. 앞에는 연간 매출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번이고요. 이거는 사실 공식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실 분은 선택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외우는데 뭐 너무 힘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70번. 고객 관계관리, 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신규 고객의 유치로부터 시작하는 고객 관계를 고객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함으로 장기적인 고객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CRM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2번. 고객 충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고객의 구체적 정보를 관리하고 고객과의 접촉점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과정, 고객 획득, 유지, 육성 모두를 다룬다. 자, 맞는 말이죠. 자, 고객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좋은 내용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문제. 자, 3번. 신규 고객 확보, 기존 고객 유지 및 고객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기업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매출이 증대된다라는 개념이 CRM인 거죠. 자, 4번.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전적으로 기업에게만 유익한 마케팅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미 4번이 약간 마인드가 글러 먹었어요. 자, 이 전적으로 기업에게만 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아니죠, 사실. 고객도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한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기업만 좋은 거네 라고 비판을 하는 고객들은 사실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고요. 5번도 볼게요. 자, 고객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적합하고 차별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1대1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CRM 너무 내용이 자주 나와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 뉘앙스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지금 좋은 얘기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목적이다, 뭐 육성 모두를 다룬다, 세심하게 관리하는. 자, 그리고 뭐 광범위한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1번, 2번, 3번, 5번이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만 지금 혼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유통관리사에 꽤 많습니다. 서술어를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 내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생각드는 문제가 있으면은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애를 과감히 찍어주면은 정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데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줄 거거든요. 제가 근데 알아낸 거니까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3과목 마무리하고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